안녕하세요. 사연TV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1989년 미국 뉴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10대 소년 5명이 강간범으로 체포됐습니다. 13세부터 16세 어린 소년들이었어요. 경찰이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강압적이었어요. 부모도 없이 신문했죠. 증거도 없었습니다. DNA도 안 맞았어요. 하지만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6년부터 13년 억울하게 복역했습니다. 인생이 망가졌어요. 13년 후 진짜 범인이 나타났습니다. 자백했어요. DNA가 일치했죠. 소년들은 무죄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청춘은 감옥에서 지나갔어요. 미국 역사상 가장 억울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등장인물의 이름을 한국식으로 각색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89년 4월 19일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뉴욕 센트럴 파크. 봄이었어요. 따뜻한 밤이었죠. 공원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산책하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10대 청소년들도 있었습니다. 30명 정도였어요. 동네 아이들이었죠. 공원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중 5명이 있었습니다. 박준호 16세였어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축구를 좋아했죠. 김민우 15세 중학생이었어요. 성적이 좋았습니다. 이지훈 14세 중학생이었죠. 조용한 아이였어요. 최성준 14세 민우 친구였습니다. 강동현 13세 제일 어렸어요.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5명은 친구였습니다. 동네에서 자랐어요. 평범한 아이들이었죠. 그날 밤 공원에 나왔습니다. 친구들이랑 놀려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놀고 싶었습니다. 밤 9시쯤 다른 아이들과 어울렸습니다. 시끄럽게 놀았어요. 일부 아이들이 행인한테 장난쳤습니다. 좋지 않은 행동이었죠. 경찰이 왔습니다. 아이들을 쫓았어요. 다들 도망갔습니다. 준호와 친구들도 공원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갔어요. 밤 10시쯤 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센트럴 파크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8세 여성이 조깅하고 있었어요. 혼자였습니다. 누군가 습격했습니다. 강간을 하고 심하게 폭행했습니다. 머리를 바위로 내리쳤어요. 여성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새벽 1시 30분 조깅하던 남자가 발견했습니다. 풀숲에 쓰러져 있었어요. 피투성이었습니다. 911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왔어요. 병원으로 급히 옮겼죠. 여성은 혼수 상태였습니다. 깨어날지 아무도 몰랐어요.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센트럴 파크였거든요. 뉴욕 한복판이었어요.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면 기사였어요. 전 뉴욕이 충격받았습니다. 경찰은 압박받았습니다. 빨리 범인을 잡아야 했어요. 목격자들이 진술했습니다. 그날 밤 공원에 10대 청소년들이 많았다고요. 시끄럽게 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4월 20일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준호 집에 경찰이 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준호 부모님이 놀랐습니다. 경찰이 어젯밤 공원에 있었냐고 물어봤거든요. 준호가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놀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경찰서로 가자고 했습니다. 질문 좀 하겠다고요. 준호 부모님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을 믿었어요. 아들이 잘못한 게 없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준호가 경찰차를 탔습니다. 경찰서로 갔어요. 민우, 지훈, 성준, 동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연행됐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5명이 모였어요.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부모가 없었어요. 경찰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미성년자인데도요. 변호사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권리를 몰랐거든요. 경찰이 물어봤습니다. 어젯밤 공원에서 뭐 했냐고요?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놀았다고요.
경찰이 따졌습니다. 여자를 공격하지 않았냐고요. 아이들이 부인했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압박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1시간, 2시간, 5시간. 아이들은 피곤했습니다. 무서웠어요. 13세부터 16세. 어린아이들이었거든요. 경찰이 계속 물어봤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했어요. 소리쳤습니다. 네가 했다고 인정하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친구들이 너를 지목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무너졌습니다. 15시간 넘게 신문 받았어요. 잠도 못 잤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결국 자백했습니다. 안 한 일을요? 준호가 자백했습니다. 지훈이 여자를 공격하는 걸 봤다고요. 거짓이었습니다. 지훈이 자백했습니다. 준호가 먼저 했다고요. 이것도 거짓이었어요. 5명 모두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달랐어요. 서로 모순됐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안 했거든요. 거짓 자백이었습니다. 경찰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범인을 잡았다고 발표했어요. 5명의 10대 소년. 이름과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언론이 난리였습니다. 일면에 실렸어요. 괴물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13세부터 16세인데도 괴물 취급받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DNA 검사를 했습니다. 피해자 몸에서 채취한 DNA가 있었어요. 5명과 대조했습니다. 안 맞았어요. 아무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5명이 범인이 아니라는요. 하지만 검사는 기소했습니다. 자백이 있다고 했어요. 변호사들이 항의했습니다. DNA가 안 맞는다고요. 자백도 강압적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1990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자백 영상이었어요. 배심원들이 봤습니다. 아이들이 자백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15시간 신문 끝에 나온 거였습니다. 강압적이었어요. 변호사들이 반박했습니다. DNA가 안 맞는다고요. 자백 내용도 서로 모순된다고 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물적 증거도 없었어요. 하지만 배심원들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자백이 있었으니까요. 판결이 났습니다. 준호 5년에서 10년, 민우 5년에서 10년, 지훈 5년에서 15년, 성준 5년에서 15년, 동현 5년에서 15년. 5명 모두 감옥에 갔습니다. 준호는 16세였습니다. 17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민우는 15세, 16세에 들어갔습니다. 지훈, 성준, 동현 15세, 14세, 13세.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청소년 교도소로 갔습니다. 하지만 성인 범죄자 취급받았어요. 가족들은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억울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감옥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은 적응해야 했어요. 폭력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성인 범죄자들이 있었어요. 강간범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다른 재소자들도 싫어했어요. 매일 두려웠습니다. 언제 공격당할지 몰랐거든요. 가족이 면회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었어요. 부모님이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못 지켜줘서요. 아이들도 울었습니다. 억울하다고 했어요. 안 했다고 했죠.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친구들이 떠났습니다. 가족도 힘들어했어요. 강간범 가족이라고 손가락질 받았거든요. 동네에서 이사 가야 했습니다. 살 수가 없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1995년 준호가 출소했습니다. 7년 복역했어요. 24세가 됐습니다. 청소년으로 들어가서 성인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냉담했습니다. 강간범 전과자였거든요. 취직이 안 됐습니다. 이력서를 내면 전과 기록 때문에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무서워했어요. 준호는 억울했습니다. 안 한 일로 7년을 복역했는데
여전히 범죄자 취급받았어요. 1996년 민우가 출소했습니다. 8년 복역했어요. 1997년 성준이 출소했습니다. 2002년 지훈과 동현이 출소했습니다. 13년 복역했어요. 지훈은 27세가 됐습니다. 14세에 들어가서 27세에 나왔어요. 동현은 26세, 13세에 들어갔었습니다. 청춘이 감옥에서 지나갔습니다. 5명 모두 힘들게 살았습니다. 전과자였거든요. 일자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계속 싸웠어요. 변호사들이 도왔습니다. 2001년 뭔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뉴욕 교도소에 마티아스 레에스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연쇄 강간범이었어요. 종신형을 살고 있었죠. 어느 날 교도관에게 말했습니다. 1989년 센트럴파크 사건. 자기가 했다고요. 혼자 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요. 교도관이 놀랐습니다. 수사관에게 보고했어요.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레에스를 신문했어요. 레에스가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그날 밤 어떻게 했는지, 어디서 공격했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경찰 기록과 일치했습니다. 공개된 적 없는 내용까지 알고 있었어요. DNA 검사를 했습니다. 1989년 피해자 몸에서 채취한 DNA가 남아있었거든요. 레에스 DNA와 대조했습니다. 일치했습니다. 100% 일치했어요. 레에스가 진짜 범인이었습니다. 혼자 한 거였어요. 5소녀는 무죄였습니다. 2002년 12월 검찰이 발표했습니다. 센트럴파크 5 사건. 5명은 무죄라고요. 진짜 범인은 마티아스 레에스라고 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어요.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전 미국이 충격받았어요. 13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 있었던 겁니다. 13세부터 16세 아이들이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DNA도 안 맞았는데 유죄 판결을 내렸냐고요. 경찰과 검사를 비난했습니다. 강압적으로 자백받았다고요. 증거도 없이 기소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당시엔 최선을 다했다고 했어요. 검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백이 있었다고 변명했죠. 5명은 화가 났습니다. 13년을 빼앗겼는데 사과도 없었어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를 상대로요. 부당 구금이라고 했습니다. 배상하라고 요구했어요. 뉴욕시는 거부했습니다. 책임 없다고 했어요. 10년 넘게 법정 싸움을 했습니다. 2014년 드디어 합의가 됐습니다. 뉴욕시가 배상금을 주기로 했어요. 4,100만 달러였습니다. 하나로 약 500억 원이었죠. 5명이 나눠 가졌습니다. 1인당 약 100억 원이었어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춘을 돌려받을 수는 없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돈보다 억울함을 풀고 싶었다고요. 세상이 자기들이 무죄라는 걸 알아줬으면 했다고 했습니다. 민우도 말했습니다. 13년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요. 하지만 이제 명예는 회복됐다고 했어요. 5명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사법개혁을 주장했죠. 민우는 대학에 갔습니다. 늦었지만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지우는 활동가가 됐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성준과 동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들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랐어요. 2019년 넷플릭스가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웬데이시 어스 우리를 볼 때였어요. 센트럴파크 5 이야기였습니다. 4부작이었죠. 전 세계가 봤습니다. 수천만 명이 시청했어요.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억울함에 분노했어요. 5명은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원했던 방식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진실을 알게 됐거든요. 이 사건은 미국 사회를 바꿨습니다. 경찰 신문 방식이 바뀌었어요. 미성년자 신문할 때 부모나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녹화도 의무화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해야 해요. 강압적 자백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DNA 증거도 중요해졌습니다.
자백만으로 유죄 판결 내리지 않게 됐어요. 하지만 아직도 문제는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센트럴 파크 5는 상징이 됐습니다. 잘못된 판결의 위험성을요. 현재 5명은 40대 중반이 됐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가족도 있고 직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아 있습니다. 13년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가끔 악몽을 꿉니다. 감옥에 있는 꿈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싸웠어요.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 권력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것,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 13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이 이겼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센트럴 파크 5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했습니다. 1989년 4월 10대 소년 5명이 강간범으로 체포됐습니다. 13세부터 16세 어린아이들이었어요. 경찰이 강압적으로 자백받았습니다. 증거도 없었어요. DNA도 안 맞았습니다. 하지만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6년부터 13년 복역했어요. 2002년 진짜 범인이 자백했습니다. DNA가 일치했어요. 5명은 무죄였습니다. 13년을 억울하게 보낸 겁니다. 2014년 뉴욕시가 500억 원 배상했습니다. 하지만 청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이 이겼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